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규 부분군을 도입하고 정규 부분군과 관련된 몇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센터라고 하는 이제 G의 부분군, 정규 부분군 중에 하나인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이런 정규 부분군과 관련된 성질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잉여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 도입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example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S3라고 하는 치환군, 그러니까 치환들의 집합인 이제 대칭군을 생각을 앞에서 했었는데요. S3의 그 센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 앞에서 우리가 S3는 위수가 6인 정의면체군 D3와 이제 동형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S3에 있는 그 6개의 원소 치환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시그마는 그 위수가 3인 원소니까 뭐 그 중에 어떤 걸 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1이 2로 대응되고 2가 3으로 대응되고 3이 1로 대응 사이클을 생각을 이제 했었고요. 타우는 트랜스포지션 호환을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걸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간단하게 1과 2를 바꾸는 그러한 트랜스포지션을 생각을 이제 하면 S3에 있는 6개 원소는 시그마와 타우에 의해서 이와 같이 표기가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D3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시그마와 타우를 이제 곱한 것은 시그마가 이제 방향을 이제 순서를 바꾸면서 시그마 제곱과 이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생각해 보면 그 S3의 센터가 어떠한 그 부분군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증명한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연히 항등원은 이 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항등원 말고 다른 원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그마 타우하고 타우 시그마를 이제 계산해 보면, 자, 이 값은 당연히 서로 다른 치환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타우와 타우 시그마는 서로 다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시그마도 모든 원소와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소는 아니고요. 타우도 마찬가지죠. 자,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시그마가 센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타우도 센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센터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모든 G를 생각했을 때 어떤 G를 생각을 하더라도 XG와 GX가 같게 되는 그런 성질이 있는 X들을 모아둔 집합이 센터입니다. 근데 시그마하고 타우는 그런 성질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example로부터 요 관계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센터에는 시그마도 못 들어가고요. 들어갈 수가 없고요. 타우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비슷하게 시그마 제곱이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시그마 제곱의 타우와 타우 시그마 제곱을 비교를 해보죠. 두 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시그마 제곱의 타우는 타우 시그마인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다르죠.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써보면 시그마 제곱이 왼쪽으로 넘겨가면서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미 시그마가 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라 시그마의 4제곱 혹은 시그마가 됩니다. 시그마의 위수는 3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 타우와 타우 시그마 제곱은 서로 다르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제곱도 센터에 들어갈 수가 없고 타우도 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그마 제곱이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그마 타우나 시그마 제곱 타우도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시그마 제곱 타우의 경우에 그 시그마 타우하고 시그마를 이제 이렇게 곱해 보면 이 녀석과 그 얘하고 얘를 이제 순서를 바꿔서 시그마 타우 시그마를 곱한 거를 비교해 보면 시그마가 이제 넘어가면서 시그마 제곱으로 갈 테니까 타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은 얘랑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시그마 타우도 센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비슷하게 시그마 제곱 타우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그 센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오로지 항등 치환 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센터가 굉장히 간단한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그 노멀 서브그룹과 관련해서 부분군, 그러니까 즉 G라고 하는 군이 있으면 그 녀석에 이제 노멀 서브그룹이 있다고 할 때, 그리고 H가 G의 부분군이면서 N을 포함을 하고 있을 때, 즉 이것을 상황을 써보면 N은 G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고 H는 G의 서브그룹이 되는데, H가 N을 포함을 한다면, 자, N과 H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은 이제 H가 G의 서브그룹이고 N도 G의 서브그룹이니까 H에 약속된 연산이나 N에 약속된 연산이 G에서 연산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동일한 연산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따라서 H와 N의 관계도 서로 부분군 관계에 있겠습니다. 즉, N은 H의 부분군일 텐데, 단순히 부분군일 뿐만 아니라 H의 정규 부분군이 되는데, 그러한 사실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를 더 쓰면 G라는 이제 그 군이 있고 노멀 서브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임의의 어떤 군이 있을 때 N은 노멀 서브그룹이고 H는 N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서브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N과 H가 지금 둘 다 서브그룹인데, 하나는 이제 노멀 서브그룹인 상태에서, 자, NH 혹은 HN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NH 혹은 HN이 G의 부분집합이면서 이것이 서브그룹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이 두 녀석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었는데요. N이 노멀 서브그룹이 되는 경우에는 이 성질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HN 혹은 NH가 G의 부분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HN 혹은 NH가 그러면 부분군이 되는데, 언제 이 녀석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는지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성질들을 이제 CRM 2.8.8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씩 보면, 자,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고, 지금 H하고 N은 이제 G의 부분군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N은 노멀 서브그룹이고 H는 노멀 서브그룹인지 모르지만 N을 포함을 하고 있다면 N은 H의
서브그룹이면서 동시에 노멀 서브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해 보죠.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일단 포함 관계를 보면 지금 1번에서의 가정에서는 이런 포함 관계가 있고, 그리고 H가 G의 부분군이고 N도 G의 부분군이기 때문에 H에서 연산이나 N에서 연산이 동일한 연산입니다. 따라서 H하고 N은 이런 포함 관계가 있고 같은 연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N이 그룹이 되므로 따라서 N은 H의 서브그룹이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서브그룹일 뿐만 아니라 노멀 서브그룹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멀 서브그룹일 필요충분 조건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생각을 한다면 H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H에서 N의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동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조건이 H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A를 포함한 N에 의한 레프트 코셋과 Y 코셋이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조건에서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기 때문에 어떤 걸 만족하고 있냐면 이미 다음과 같은 조건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명제인데, 이런 조건인데요. 자, 당연히 성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G가 H를 포함을 함으로 성립합니다. 모든 G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H에 있는 원소는 당연히 G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 성질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러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HN 혹은 NH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게 되고, 이 두 개의 집합이 같게 되는 경우에는 HN 혹은 NH가 G의 서브그룹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HN은 G의 부분군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HN이라고 하는 이 집합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인데요. 자,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까요? H의 N. 자, 코셋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스몰 h가 라지 h에 있는 모든 스몰 h를 이제 고려해서 그 스몰 h를 포함한 좌잉여류들을 생각하고 그런 좌잉여류들의 합집합을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곱해진 원소들은 결국 이러한 코셋 중에 하나에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HN은 다음과 같이 좌잉여류들의 합집합으로 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의해서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므로 H를 포함한 N의 레프트 코셋은 right 코셋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HN이 이 집합으로 표현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NH라고 하는 이 집합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N에 있는 원소와 H에 있는 원소를 다
그러니까 곱해서 다 모아둔 것인데요. 자, NH를 생각을 해서 스몰 h를 이제 H에 있는 원소를 이제 모두 다 고려해서 NH라고 하는 콜셋들, 우잉여류들 다 합하게 되면 당연히 NH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N이 노멀 서브그룹이기 때문에 즉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HN과 NH는 서로 같은 집합이 되겠고 따라서 HN은 G의 서브그룹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H와 N의 그 교집합은 H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1번을 이제 활용하면 될 텐데요. 자, H와 N의 교집합은 H와 N이 둘 다 G의 부분군이므로 이 녀석은 교집합은 G의 부분군이죠. 자, 그리고 H하고 N의 교집합은 당연히 N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 H하고 N의 교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N에 있는 그 N이라고 하는 노멀 서브그룹의 성질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H와 N의 교집합이 H의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첫 번째로 H의 부분군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H상에서의 그 H와 N의 교집합의 모든 콜셋이 레프트 콜셋과 라이트 콜셋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스몰 h, H 교집합 n이 H 교집합 n의 우익여류가 동일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은 어떤가요? 자, 교집합은 G의 부분군이고 당연히 교집합은 H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부분군이라는 의미가 G에서 연산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을 때 교집합이 부분군인데요. 즉 이것도 군이고 H도 군인데 포함 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교집합에서 연산이 H에서 연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교집합은 H의 부분군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small h가 그 large h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이 성질이 성립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죠. 자, 어떤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small h를 이제 곱한 이 집합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쓰죠. 일반적으로 G가 군인 상태에서 A하고 B가 임의의 집합이라고 하죠. 서브 집합, 그 서브셋, 부분 집합. 그리고 small a가 G에 있는 임의 원소라고 하면 이 집합이나 이 집합은 동일한 집합이 됩니다. 이것은 그 정의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을 여기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small h의 large h는 어떻게 될까요? 자, small h가 large h 원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h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고 h는 당연히 G의 원소이기 때문에 레프트 콜셋과 라이트 콜셋이 동일하기 때문에 HN은 NH와 동일합니다. 자, 물론 H 대신에 H 스몰 h라고 써도 마찬가지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과 비슷하게
이 집합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스몰 h가 이제 곱해진 경우가 되니까. 자, 따라서 스몰 h를 포함한 h와 n의 교집합으로 만들어지는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동일하다. 따라서 근데 여기서는 물론 이제 스몰 h를 h에 있는 원소들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h의 노멀 서브 그룹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과 이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 얘기와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성립하지만 이것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교집합은 H의 노멀 서브 그룹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번을 쓰면 N은 HN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다가 조금만 써도 되겠네요. 자, N은 HN에 포함이 되죠? H에 항등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H에 있는 항등원과 N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곱셈을 해서 얻은 원소들을 생각을 해보면 N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HN이 부분군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했으므로 1번을 적용해서 N은 노멀 서브 그룹이고 그 다음에 그 노멀 서브 그룹을 포함한 H를 생각을 해보면 N은 이제 H상에서는 우리가 노멀 서브 그룹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 H 대신에 이제 HN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N은 HN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H도 노멀 서브 그룹이고 G에 N도 G의 노멀 서브 그룹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성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한 조건이 성립합니다. 즉, H와 N의 교집합이 H의 노멀 서브 그룹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G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 사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H와 N의 교집합은 G의 서브 그룹이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앞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서브 그룹은 되는데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G에 있는 임의의 스몰 g 원소에 대해서 교집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몰 g를 포함한 레프트 코셋을 계산해 보는 것이죠. 이것은 G, H 교집합 G, N이 되는데 자, H도 노멀 서브 그룹, N도 노멀 서브 그룹인 거니까 스몰 g가 large G라는 그 군의 원소가 되면 H하고도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 N하고도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가 H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N이 노멀 서브 그룹이면 서브 그룹이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그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못하지만 세 번째에 H도 노멀 서브 그룹이 되면 HN이 G의 노멀 서브 그룹이다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죠. 앞에서 HN은 G의 이 조건만 하나만 있더라도 G의 그 서브 그룹이 된다는 얘기는 2번에서 이미 확인을 한 상태이고요. 자,
노멀 서브그룹이 되기 위한 조건을 확인을 해보면, 자, 비슷하게 한번 해보죠. for 임의의 small g in g에 대해서 g, h, n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원소가 하나 있는 것을 이제 G 인버스 G를 갖다가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넣은 것이라서, 이 집합이나 이 집합은 동일한 집합이 될 텐데, 자, 지금 H가 G의 노멀 서브그룹이기 때문에 이 집합은 뭐랑 같을까요? 네, H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집합은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한 H하고 N을 곱하는 이 과정은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하므로 스몰 g를 이제 나중에 이제 괄호를 HN에 대해서 괄호를 묶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HN에 의한 G를 포함한, 스몰 G를 포함한 left 코셋과 right 코셋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HN이 노멀 서브그룹까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좀 다양한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기 쉽도록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N이라는 서브그룹과 H라는 서브그룹이 있고요. H하고 N을 이제 곱해서 만들어진 집합, 상황에 따라서 노멀 서브그룹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서브그룹에 포함되는 서브그룹으로서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집합은 항등원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트리비얼 서브그룹을 포함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 HN은 당연히 G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H하고 N이 G의 서브그룹이 되면 이러한 이제 포함 관계가 있을 텐데요. 자, 이러한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 입장에서 1번, 2번, 3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면 N은 H의 노멀 서브그룹도 된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포함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 다이어그램으로 표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하고 G가 N이 G 상에서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면 N은 H의 노멀 서브그룹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나타내 보면, 자,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면은 여기가 그냥 집합일 뿐만 아니라 NH와도 같기 때문에 G의 서브그룹이 되는 거고, 자, 그 상황에서 교집합은 H의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호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N은 HN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즉, 이런 다이어그램에서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면 이 사이도 노멀 서브그룹 관계에 있고, 이 사이에도 노멀 서브그룹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H하고 N이 모두 노멀 서브그룹이 되면 이 교집합이나 그 다음에 HN, H하고 N을 동시에 포함한 이 서브그룹이 모두 G의 노멀 서브그룹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3번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노멀 서브그룹의 이제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단순군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제 그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예, 단순군, 심플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원 하나만을 포함한 그룹은 아니면서 그러한 G를 생각했더니 G의 노멀 서브 그룹 중에는 오로지 G하고 트리비얼 서브 그룹 밖에 없는 그러한 군이 있다면 그 군은 단순하다라는 의미에서 단순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G가 어떤 군이든 자기 자신과 트리비얼 서브 그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데요. 자, 이 두 개 말고는 노멀 서브 그룹이 더 이상 없을 때의 G를 심플 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노멀 서브 그룹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와 서브 그룹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다릅니다. 자, 심플 그룹, 즉 노멀 서브 그룹은 두 개밖에 없지만 서브 그룹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녀석이 노멀 서브 그룹이 아닌 그러한 서브 그룹이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심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부분군, 노멀 서브 그룹이 이거 딱 두 개만 있을 때 우리가 심플 그룹, 단순군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단순군이 언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단순군과 관련된 몇 가지 그 동치 명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원 하나만을 포함한 군은 아닌 그러한 군에 대해서 군의 위수가 소수일 조건과 그 G가 순환군이면서 동시에 단순군이다 라는 것은 서로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G가 아벨군이면서 단순군이라는 조건과도 동치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모두 동치가 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성립하면 2번이 성립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7절에서 라그랑지 정리를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위수가 소수인 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 2.7.7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7에 의하면 자, 군의 위수가 소수이면 그 군은 순환군이었습니다. 자, G는 순환군이 됐죠. 위수가 소수인 거는 이제 순환군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근데 순환군은 우리가 앞에서 순환군의 성질을 얘기를 하면서 순환군이고 일단 따라서 순환군은 그런데 전부 아벨군입니다. 자, 그래서 G에서의 이제 노멀 서브 그룹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는 아벨군이기 때문에 모든 서브 그룹이 전부 노멀 서브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런데 G가 순환군인 경우에, 즉 위수가 소수인 순환군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리 2.7.7에서 G의 부분군은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G의 부분군은 G하고 트리비얼 서브 그룹밖에 없습니다. 자, 이 녀석이 그런데 지금 아벨군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군이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 상황인데요. G의 부분군은 이것밖에 없으므로 G의 노멀 서브 그룹도 이 두 서브 그룹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G는 노멀 서브 그룹이 두 개밖에 없으므로 단순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성립하면 2번 순환군이면서 단순군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자, 2번이 성립하면 3번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G가 순환군이면서 단순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일단 순환군이면 아벨군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뭐 단순군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2번이면 3번을 성립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건 뭐 자명하다라고 뭐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군이면 반드시 아벨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 3번 조건이 성립하며 1번이 조건이 성립한다. 아닌 것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G가 아벨군이면서 단순군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벨군이면 앞에서도 우리가 사용한 것처럼 G의 모든 부분군이 전부 노멀 서브그룹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군이기 때문에 노멀 서브그룹은 자기 자신과 트리비얼 서브그룹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멀 서브그룹이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아벨군이기 때문에 그 노멀 서브그룹은 전부 다 부분군들은 전부 다 노멀 서브그룹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은 결국 G의 부분군이 이 조건에 의해서 G 자기 자신과 트리비얼 서브그룹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분군이. 물론 단순군의 조건 자체는 부분군이 아니라 정규 부분군이 G하고 트리비얼 서브그룹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금 아벨군이기 때문에 부분군이 이 두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마찬가지 정리 2.7.7에서 어떠한 유한군의 유한군일 필요는 없었죠. 네. 일반적인 군에 대해서 부분군이 자기 자신과 트리비얼 서브그룹밖에 없으면 마찬가지로 라그랑지 정리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정리 2.7.7에서 정리 2.7.7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G가 위수가 소수인 그러한 유한군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그 정리 2.7.7을 사용을 하게 되면 1번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모두 동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멀 서브그룹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 왔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수의 법 n에 관한 잉여류 군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군에서의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인 군으로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노멀 서브그룹을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법 n에 관한 잉여류 군과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0바, 1바, n-1바라고 하는 것들은 0 더하기 ng, 1 더하기 ng, n-1 더하기 ng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ng라고 하는 n의 배수들의 집합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서브그룹이 되는데, 물론 이제 g라고 하는 정수들 전체의 집합은 당연히 아벨군이죠. 덧셈군인 거니까. 따라서 이 녀석은 서브그룹이면 무조건 노멀 서브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이제 0과 n-1 사이의 정수에 대해서 사실은 뭐 k 플러스 ng나 ng 플러스 k나 동일한 그러한 집합이 됩니다.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일종의 잉여류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것과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G라고 하는 분을 생각을 하고 지금 H라고 하는 여기서 N이라고 쓰죠. 노멀 서브그룹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n이라고 하는 노멀 서브 그룹을 이제 도입을 한 다음에 G 전체에 대해서 G에 속한 n에 의한 콜셋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n에 의한 콜셋들의 그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인 서로 소인 그러한 콜셋들의 합집합으로 G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것은 콜셋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콜셋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우리가 일단 먼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GM 바를 구성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이런 모든 콜셋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콜셋들 자체가 무한 집합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하면 G에서의 n에 의한 콜셋들 전체의 모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집합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노멀 서브 그룹이므로 레프트 콜셋이나 라이트 콜셋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콜셋들, 잉여류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이와 같이 나눗셈 기호와 유사한 기호를 사용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GM 바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인 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때 n을 노멀 서브 그룹을 우리가 필요로 한 이유는 그냥 콜셋들의 집합만 생각할 때는 뭐 굳이 노멀 서브 그룹일 필요가 없지만 이런 콜셋들 사이에서의 연산을 우리가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 연산을 두 콜셋을 곱한 결과를 마찬가지로 이 콜셋에 있는 한 원소로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gn 바에서의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즉 a 더하기 ng와 연산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기로 앞에서 약속을 했었냐면 물론 이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a바 플러스 b바라고도 표현했었죠. 이걸 계산할 때 a하고 b를 정수의 덧셈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잉여류의 덧셈을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잉여류의 덧셈을 약속을 하는 방법은 정수를 일단 더하고 그 정수를 포함한 잉여류를 생각해서 이 두 잉여류를 더한 결과는 이 오른쪽에 있는 잉여류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한 방식을 이제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군에서도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확장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A하고 B를 G에서 연산합니다. 여기서는 G에서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녀석을 생각하고 그 녀석을 포함한 또 콜셋이 있겠죠? 여기에 포함된 여기에 A, B, N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연산은 콜셋들 전체 모임인 이 집합에서의 연산을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GN 이라고 하는 이 콜셋들 집합에서 연산을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연산이 잘 정의된 연산이기 위해서는 n이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군을 생각하고 노멀 서브 그룹을 생각할 때 G에서 n의 잉여류 전체의 모임을 우리가 G 나누기 n이라는 기호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합의 의미는 잉여류 전체의 집합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잉여류 전체 집합을 생각을 우선 하고 자, 이러한 잉여류들 사이에서 연산을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산은
잘 정의된 연산이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이 연산은 잘 정의된 연산이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잉여류 전체 집합에 우리가 지금 약속한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이 하나의 군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정의된 연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연산이 잉여류들 사이 연산이기 때문에 AN이라는 잉여류와 A'N이라는 잉여류가 동일한 잉여류이지만 A하고 A'은 서로 다른 원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N과 B'N은 같은 잉여류이지만 B하고 B'은 다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정의를 할 때, 이 정의가 잘 정의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자, 이러한 상황에서 A, B를 가지고, 즉, 이 잉여류에서 A를 대표로 뽑고, 이 잉여류에서 B를 뽑아서 계산을 한 잉여류나, 이 잉여류에서 대표를 A가 아니라 A'을 선택을 하고, 이 잉여류에서 대표를 B'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 연산을 계산을 한 결과가 다르다면 이게 지금 잘 정의된 연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이 성립하면 오른쪽이 항상 같아져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보이는 것이 잘 정의된 연산의 의미가 될 텐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일단은 이런 가정하에서 그것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AN과 A'N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A는 A'N에 포함되므로 A'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N1이라고 쓰죠. 자, 마찬가지로 B는 Bn에 포함되어 있는데 Bn과 B'N이 같으므로 B는 오른쪽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른쪽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B'에다가 N의 원소를 곱한 꼴이므로 어떤 적당한 large N의 원소 small n2가 있어서 B는 B' 곱하기 n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A하고 B의 곱을 생각을 해보죠. A하고 B의 곱은 자, 이걸 그대로 쓰면 A' N1 B' N2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자, A'의 N1 B' N2라고 쓸 수가 있죠. 자, 앞에서 우리가 그 N이 노멀 서브 그룹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치 명제를 생각하면서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경우에 그 N의 레프트 코셋, 라이트 코셋이 서로 동일합니다. B'을 뭐 생각을 하더라도. 자,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N1 곱하기 B'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집합이 이 집합과 동일하므로 N1 곱하기 B'은 여기 있는 한 원소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한 원소는 B' 곱하기 N에 있는 원소인데요. 그 원소를 우리가 N1, N2는 썼으니까 N3라고 하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그 노멀 서브 그룹의 중요한 성질이 N에 있는 원소와 다른 원소들은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근데 똑같은 원소는 아니지만 N에 있는 다른 원소를 택하면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 사실 여기 적용해 보면, 자, n1 곱하기 b' 대신에 b'을 왼쪽에 곱하고 n1은 아니지만 또 다른 n에 있는 원소를 곱해서 두 개가 같게 되도록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a', b'과 n3, n2의 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a', b'을 곱한 원소를 포함하는 n의 콜셋, 레프트 콜셋에 포함됩니다. n2, n3, 이 곱은 당연히 n의 원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원소는 이 콜셋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a, b가 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 b를 포함한 레프트 콜셋이나 a', b'을 포함한 레프트 콜셋이 같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기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a, b와 a', b'이 우리가 이제 레프트 콜셋 좌잉여를 도입을 할 때 우리가 도입한 동치 관계가 있었는데요. 그 동치 관계 입장에서 a, b와 a', b'이 동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두 콜셋은 같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잘 정의된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정의된 연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여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 있는 B'이 어떤 것이든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어떤 B'에 대해서도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같다라는 것과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잉여류들 사이 연산을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연산이 일단 주어졌으니까 이제 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약속한 군은 콜셋 두 개를 연산한 결과가 콜셋에 있으니까 이 콜셋들의 집합 상에서 약속된 연산입니다. 자, 이 연산이 군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군의 세 가지 공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G1은 연산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다음과 같이 한번 써볼까요? 자, small a, small b, small c는 모두 다 당연히 G의 원소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G의 원소 생각을 하더라도 콜셋들 사이에 이제 결합법칙 성립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세 콜셋을 AN, BN, CN이라고 표기하고 AN과 BN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연산한 다음에 그 결과와 CN을 나중에 계산해 보면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근데 이 두 콜셋의 연산의 정의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 B, C는 군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연산이 군에서의 연산이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녀석은 다시 이 연산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AN과 BCN을 콜셋 사이 연산을 한 것과 같고요. 자, 뒤에 있는 BCN은 하고, 자, 연산은 여기다 쓰죠. BN과 CN을 연산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같으므로 우리가 약속한 콜셋들 사이에서 연산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지저분하니까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G2를 보죠. G2는 항등원이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항등원은 그 G 항등원 2를 이제 포함하는 콜셋을 생각을 해보죠. 물론 그것은 이제 n과 같을 텐데요. 자,
AN과 EN을 곱하게 되면 이 정의에 의해서 A와 E를 곱하고 그 다음에 N일 텐데요. 자, 이것은 E가 G에서의 항등원이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산했더니 이게 그대로 나오죠. 자, 비슷하게 순서를 바꾸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곱셈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따라서 코셋들 사이에서 우리가 위와 같이 연산한 그 연산에 대해서 이 녀석이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항등원은 당연히 코셋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항등원의 존재성 만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포함된 각각의 코셋에 대해서 여번이 존재하느냐를 봐야 될 텐데요. 여기에 포함된 코셋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에다가 어떤 코셋을 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G2에서 확인한 항등원에 해당하는 코셋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걸 곱하면 될까요? A 인버스 N을 생각을 해서 곱하면 되겠죠? 물론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임의의 스몰 a에 대해 성립을 하므로 따라서 AN이라는 코셋은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이 녀석이 여권인 것이죠. 즉 A만 여권을 택하고 그 녀석을 포함한 코셋을 생각을 하면 코셋의 여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의 조건 다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군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군을 우리가 앞으로 잉여군 혹은 상군, 팩터 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G의 N에 의한 잉여군, 인자군 혹은 상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잉여군이 결국은 법 N에 관한 잉여류군을 일반적인 군으로 이제 확장한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